제가 어저께 오후에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만난 결과는 어저께 이미 릴리스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은 내용이고, 제가 일단 어저께는 이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일단 철도공단 내부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우리 시하고도 이제 협의를 받는데 문제는 국토부의 설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 과정이 하나 남아 있고, 또 총사업비 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기재부하고도 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 부처와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뭔 합의냐 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이렇게 했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국토부하고도 어제 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설계가 되는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하게 되면은 이달 안에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지금 강릉에 들어오는 노선이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강릉 역사 부분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 세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바로 발주가 못 되고, 그 외의 구간은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 역사 구간은 이제 세부 설계 끝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은 이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 도면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한 도면인데, 이것이 도면이 저희들이 요구한 도면하고 거의 그 강릉시 의견을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을 해줬습니다. 수용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열차가 이쪽서부터 지하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강릉역이 여기가 이제 강릉역입니다. 그럼 강릉역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네 가닥으로 사선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릉역이 현재 이 선이 지금 현재는 12선이 가 있습니다. 12선이 가 있고, 이 철도공단에서 당초 설계한 거는 3홈 15선입니다. 3홈 15선이라는 거는 이제 기시창까지 염두에 둔 거죠. 염두에 뒀는데, 요번에는 이제 2홈 4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 부분부터 이제 네 가닥으로 갈라져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하역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역이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그걸 우리는 지하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공단에서 기술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그걸 반지하역이라고 그럽니다. 반지하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 이제 우리 사회단체들하고 만나면서 반지하에 대한 개념이, 저도 반지하가 이게 7m가 들어갑니다. 예. 이 깊이가 7m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차가 얼마 되나? 한 3m 되나? 기차가 4m고, 기차 위에 이제 전선 줄이 가는 것이 3m고 해서 7m를 집어넣어줘야지 완전 지하로 들어갑니다.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데, 저는 반지하라 해갖고 한 4m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위에 뜨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걸 반지하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반지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단에서 자기들이 표현하는 거는 지하철역 같이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하역이라 그러고, 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열차가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 이 도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이 강릉역 앞에 있는 광장서부터 강릉역 역사를 치고 들어갑니다. 역사를 치고 들어가서 이 화부산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가 이게 수평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쪽 부분은 전부 덮이게 됩니다. 덮이게 되고 역사를 이 넘어가는 도로 정중앙에다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25m 도로로 넘어가는데 25m 도로의 정중앙에다가 역을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에 와서 이쪽 방향 온 분들도 기차를 탈 수 있고 이쪽 방향에서 온 분들도 기차를 탈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광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역을 만드니까 이 한 반 정도는 덮이고 지금 광명역 같이 되는 겁니다. 반 정도는 지하 7m라 하더라도 덮이고 나머지 구간은 오픈이 됩니다. 이게 반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돼서 들어가는 구간이 이 7m가 들어가는 거죠. 7m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광명역도 완전히 덮질 못하고 가보시면 광명역 양쪽으로 이렇게 저기 덮질 않았습니다. 안 덮은 것이 나중에 뭐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대기 환기 문제 뭐 등등해서 이거를 이 오픈된 상태로 관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의 좌측편은 이제 완전히 덮이는 거고 이 우측편은 광장과 역으로 일부 그러니까 역은 이제 지상역이죠. 지상에다 역사를 만들어서 7m 밑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기차를 타게 되는데 그 중에 반은 덮이고 반은 오픈이 되고 이 도면이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지하에 대한 개념을 거기서 확실히 배워가지고 왔는데 저는 처음에 반지하 우리가 갈 때 반지하를 제한할 것 같아 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줘야 안 되냐. 그럼 반지하라 그러면은 4m 정도만 묻고 이거를 교량으로 넘겨야 됩니다. 교량으로 넘기는 거를 내가 받아줘야 안 받아줘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반지하는 우리 광명역 같은 역사를 반지하역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시한 안하고 똑같은 안을 검토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 지금 철도 부지고 여기 철도 부지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기 소유는 지금 철도시설공단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코렐 소관인데 뭐 자기들이 최대한도로 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 선을 2홈 4선으로 좁힌 거는 가급적이면 역세권 개발할 면적을 많이 두겠다는 거고 내가 2홈 4선 갖고 우리 강릉까지 기차 운영에 지장이 없네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여객 전용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2홈 4선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강릉역에 화물이 다닙니다. 근데 화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화물은 외곽에 있는 역으로 빼겠다. 그렇게 했는데 주로 화물이 이제 그 우리 두산 주류에서 나오는 소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군용 물자가 거의 다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외곽으로 빼도 되고 이 화물이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화물을 상차해서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 하는데 이제 구조상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부터 이 면적을 역세권 개발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을 줄여달라 했기 때문에 강릉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2홈 4선으로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건 뭐 이미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구체적인 이제 검토까지도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철도공단에서는 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이제 발표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어저께 저희들 릴리스한 것이 철도공단하고 합의를 해서 만든 건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시민들이 일부 언론에서 이제 지하 반지하 서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니까 반지하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래요. 저도 이거 설명을 듣기 전에는 반지하가 한 3, 4m 들어가는 거를 반지하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대전까지 계속 가면서 이게 3, 4m 하면은 고가를 치고 이 도로가 고가를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고가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역세권 개발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지창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여기가 그 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기지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는 이제 역사 문제만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기지창 문제도 좀 더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역세권 개발할 때 일단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역방향에서 보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좌측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좌측편이 이제 화부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도심의 어떤 중앙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계획이었는데, 마침 그 지하로 들어오는 구간은 건축물이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덮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조경 시설로 녹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부산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간, 지금 이제 우리가 펜스 쳐놓고 뭐 이렇게 감자 심고 한 그러니까 향교 바로 건너편 부분,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충분히 녹지로 쓸 수 있고 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없으신가요? 우리가 당초 강릉시가 아까 냈던 도면이 그게 우리 강릉시가 제안한 도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저기 광명역을 제가 갔다 온 이후에 우리 강릉시가 철도공단에다가 제시한 안이 바로 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 의견대로 뭐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완전 지하화하면 뭐 이상 더 좋을 수는 없죠. 좋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완전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다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러 가는데 서울 지하철역 가듯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들 외국도 일부 이제 역사가 완전 지하화된데도 역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뭐 표를 끊고 뭐 어떤 만남의 광장 이런 거는 전부 지상에 만들어져 있고 이제 지하로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내려가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완전히 다 덮을 수만 있었으면은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완전히 덮게 되면은 광명역도 왜 완전히 제가 못 덮었냐, 보면 뭐 우리가 옆에가 양쪽이 비었잖아요. 옆에가 비었는데 왜 완전히 덮지 않았나 했더니, 내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글로 당연히 들어오는데 왜 이걸 안 덮었냐 했더니, 완전히 덮게 되면은 일단은 환기 부분에서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완전한 100% 어떤 그런 그 청정 어떤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화재가 발생하고 했을 때 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떤 뭐 저 기차에서 뭐 화재가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 가스가 들어차고 하면은 그게 완전 지하화 됐을 때는 사고 위험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역도 양쪽을 터놨다 그러더라고요. 터놨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아주 그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그거를 뭐 완전히 덮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어제 합의 내용에 이제 단서가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사합의 범위 내에서. 예. 근데 이게 그 아마 지난번에 이제 3홈 15선에서 이제 2홈 4선 규모로 대폭 이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고.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제 총사합의 범위 내에서 보는 예.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총사합의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조달이 사업비? 근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설계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한테 제시한 겁니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야 총사업비 얼마인데 그 뭐 얼마가 더 들고 적게 들고 뭐 이거 따질 입장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다른 공고는 이미 다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입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답니다.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거를 굳이 반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총사업비 안에서 공구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남은 잔액 갖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어디서 부분적으로 전해들은 얘기고 그 철도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하여튼 철도공단에서는 총사업비 안에서 지금 제시한 2홈 4선은 가능하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넘어가는 도로는 그거는 전국에 어디도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자기들이 해준 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기창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 구정면 공강리로 이렇게 뭐 확답을 못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제 기지창을 일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전담에서 금광리에 그 차량 기지를 하고 안인역에 공사기간이라는 이런 때에 임시로 아까 말씀하신 그 화물 차량을 안인역으로 돌리고 차량 기지는 금광리 쪽에 하는 게 공단에서 그 안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런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화물은 일단 어차피 글로 와야 되니까, 공사기관이 안인으로 와야 되니까 화물역을 안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제 어차피 뭐 그 공사기간 동안에 이제 안인역이 선로가 늘어나는 거를 굳이 그거는 없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화물은 안인에 떨어지면은 이제 뭐 군 비행장 기름 들어가잖아요. 기름 들어가는 거 하여튼 군과 관련된 물품, 그다음에 우리 두산석 가기도 가깝고 저 롯데에서 이제 그 얘기는 나왔는데 차량 기지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아침에 그 철도시설공단과 통화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량 기지 부분을 좀 물어봤더니까 지금 수요로는 차량 기지를 뭐 이렇게 큰 규모의 차량 기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철도 시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인근에 있는 철도 시설이라는 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구정면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그게 그럴 겁니다. 네. 구정 쪽에 지금 이제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 환승센터에 선을 몇 개만 더 집어넣으면은 주박 기능은 충분하죠. 그 구정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동해선 남부선하고 북부선이 연결될 때 큰 규모의 어떤 거점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대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예.
이게 차량 기지는 이번 사업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반지하로 정했을 경우에는 여객 전용역밖에 안 된다. 여객 전용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반지하로 지을 경우에는 예. 여객 전용역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긴가민가 해요. 아니 우리가 신강릉역에 처음부터 여객 전용역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지. 강릉시가. 예, 근데 어차피 반지하로 짓기 때문에 반지하일 경우에는 여객 전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공단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이제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던 안도 반지하를 얘기를 한 거지 아니면 원래는 아예 덮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반지하로 좀 우리는 그냥 지하화 반지하화 이게 아니고 하여튼 지하로만 만들어 달라 얘기한 거지. 예, 지하로만 만들어 달라 얘기한 거지. 뭐 우리가 아는 반지하 상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7m가 들어가는 거를 뭐 3, 4m 들어가는 거를 전부 우리 실무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반지하라는 것이 이렇게 오픈된 거를 반지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반 정도 들어가는 거를 반지하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었던 거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 총 사업비에 변화가 없는데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사업 내용 변경할 때는 해야 된답니다. 협의가 이달 중에 그럼 다 끝나는 겁니까? 아마 이달 중에는 끝나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제 철도공단에서는 어저께 이런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제가 보니 벌써 검토안을 지상으로 하는 안 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놨더라고. 검토해 놨으니까 아마 이제 반지하로 바로 세부 설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민사회단체 협의회하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 협의를 했고 이제 내일 오전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입니다. 모여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감사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현수막은 ICCN 축전 기간 중에는 제거하도록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단체 그 회의에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다시 2단계 작전을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토부와 기재부하고 협의가 상당히 이제 낙관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뭐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저쪽서 걱정하는 그거야. 우리가 강릉시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 나가는데 지금 지하화 그러니까 지하화라는 게 이제 저기 철도공단에서 얘기하는 지하화는 지금 광명역이 우리나라 유일하니까 유일한 이제 지하역이니까 그거를 그 친구들이 이제 기술적 표현으로 이제 반지하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하역을 이제 해달라는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아닌데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강릉시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다 터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보고도 하여튼 제발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언론에다가 좀 오프 더 레코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어제 그 정도로 일사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제가 혼돈했던 똑같은 혼돈을 우리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옥달의 고등님 뭐 이런 얘기가 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확정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지하로 하는 거로. 네. 그러면 이제 강릉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전면전 짜려고 했던 부분이
그 지하화를 해서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지하로 했으면은 어쨌든 그 연결도로 하는 거를 이제 그뭐 위로 저기 뭐 아니 저 지장은 또 없는 도면 저 끝에 지금 이 상태는 역사만 올라오는 이 상태는 그러면 뭐 지장은 없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제 반지하라면은 이 내려가는 부분이 7m가 내려가지 않고 한 3, 4m 내려가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했거든. 반지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교량으로 넘어가야 돼요. 교량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7m가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평지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역사만 이제 앞으로 좀 빼서 역사는 이제 앞으로 네. 그리고 역사 위치를 여기다 정중앙에다 만들겠다는 거지. 지금 이쪽으로 남측을 보고 있는 역사를 서측을 보는 걸로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쪽이 정면이 되는 거지. 동쪽으로 좀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이면은 남쪽을 보고 있는 거지. 네. 남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을 보고 있는 거지. 역사 위치가 동쪽으로 좀 옮겨지는 거죠. 그렇죠. 역사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도 옮겨지는 거지만은 역사 자체가 동쪽으로 옮겨지니까 도로가 뚫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요 역 앞에 광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게 사실 지하화냐 지상화냐 반지하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위치가 동쪽으로 옮겨졌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포인트는. 그렇죠. 역사의 위치가 일로 옮겨져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지상에 연결이 되는 그대로 건설이 되더라도 여기 지금처럼 그쪽으로 동쪽으로 좀 더 밀려나면 예. 도로 자체는 그냥 뚫리는 거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반지하라고 여기에 이게 들어오면 선이 들어오면 도로 연결 안 되지. 지하로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니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뒤로 밀린 거잖아요. 아니 저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당초는 이렇게 해서 12선을 15개 선을 지상으로 쫙 깔라 그랬지.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뒤로 밀어도 차이가 아니 밀 수가 없지. 이 폭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릉 씨가 생각했던 도시 계획은 전혀 좀 차질 없이 전혀 차질이 없죠.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요건 도로는 연결이 되고 역세권은 양쪽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12선이 들어가 있다는데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 축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죠. 예. 지금 이 광장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기찻길이 다 깔려 있지, 이 선에. 여기 기찻길 다 깔려 있지. 그리고 요 위치에 지금 강릉역은 기차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경찰서 앞으로 쭉 빠져갖고 그 기관차 머리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하는까지 여 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전하는 걸 어디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리로 간다는 얘기를 이제 그건 그냥 여기서 빠져서 그냥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 있던 거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활동하는. 아, 그거는 이제 뭐 안인이나 어디나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기차 운영에 관한 기술적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 기차 다니고 뭐 하는 거는 그건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도로를 연결하고 이 부지를 활용하기만 해달라는 거지. 저는 아직 그 부분이 아직 하나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객 전용의 지상역으로 역사 위치를 동쪽으로 좀 옮겨서 지었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 반지하로 짓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규모가 여객 전용으로 짓는다 그러면 어차피 작아지는 거고 근데 지상에다 짓든 반지하로 짓든 위치를 지금 옮기면 여객 전용으로 하면은 이 도로가 거기는 어차피 지하로 가고 지금 반지하 역사를 지상 역사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여기가 구배가 지상으로 올라올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하로 들어오다 여기서부터 차츰 올라와서 완전히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지하 10m 이렇게 들어오다가 바로 지상으로 훅 기차가 못 올라오잖아. 그럼 기차가 지상으로 올라오려면은 이 로탈이 있는 이 건널목 있는 철도 이 건널목. 철도 건널목 있는 데부터 지상으로 뽑아져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상태대로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거지 이 면적을. 이게 지하로 들어와서 갑자기 지상으로 탁 올라올 수 있다면은 역사를 그러면 동쪽으로 옮겨서 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지하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지상으로 들어오려면은 건널목 바로 지나자마자 이 지상으로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구배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밑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와서 이걸 지상으로 못 올라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하로 넣어달라는 게 그거지. 정거장하고 철도는 지하로 들어가고 역사만 건물만 1층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올라오고. 매표소가 있는 그건 다 지상으로 그 올라오는 지상에 거지. 있는 지금 광명 가면은 광명은 표를 지상에서 끊어갖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지. 가봐야 되겠네요. 7m면 그 100% 지하화를 칠 때 한 10만 평 정도의 그 녹지 공간 내지는 녹특강 개발할 수 있는 여지부지가 생겨났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완전 바뀌면 거기서 한 얼마나 빠집니까? 바로 그냥 요 역사 한 요 면적만 빠지는 겁니다. 가지고 혹시 그저 역세권 개발이나 녹색 공간 확보 사업의 변경은 없습니까? 변경은 없죠. 지금 여기 60m, 200m, 60m, 200m 구멍 파진 것만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상이니까.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